큰일 날 뻔했어. 들어와요, 마이크. 자, 누구의 법칙에 들어갈 거냐면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에 관련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마이크가 왜 이러니? 이상하니? 나 목소리 겁나 맑고 청아한데. 자, 어쨌든 뉴턴의 법칙을 들어가는데 뉴턴의 법칙을 얘기하려면 꼭 누구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 힘에 관련된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힘이라는 걸 우리가 약자로 뭐로 표현합니까? F라고 표현하죠. 자, 뭐의 약자라고 그랬니? 포스의 약자라고 그랬지, 그치?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친 새끼들은 꼭 저걸 파워라고 발음을 강하게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미친 소리야. 자, 어쨌든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자, 이 힘은 누구랑 무조건 세트맨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속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건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힘이라는 게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어떤 새끼가 나를 항상 잡아당기고 있니? 중력이란 새끼가 나를 항상 잡아당기고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럼 나의 지금 상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힘이 0인 거야? 힘의 합력이 0인 거야?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첫 번째 힘이라는 걸 배울 때 뭐를 구하는 걸 배울 거냐면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어떻게 하면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방향이 같으면 그냥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지. 방향이 반대이면 그냥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지. 틀렸어. 자, 힘이라는 새끼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를 해주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면 힘의 3요소를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작대기로 표현을 해주죠.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첫 번째, 길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크기를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방향이 의미하는 게 힘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지,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그래서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남은 하나가 무슨 점을 힘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까?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자리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작용점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중딩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뭐하고 뭐가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크기와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뭐를 대충 넘겨요? 작용점을 대충 넘깁니다. 그래서 니들은 작용점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작용점이라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작용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뭐가 되는 새끼? 목적어가 되는 새끼가 작용점입니다. 뭐가 되는 새끼가 작용점이야? 목적어가 되는 새끼가 작용점이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요. 자, 이 새끼가요, 철수가요, 벽을 민대요. 철수가 뭐를 민대? 벽을 민대. 그럼 철수가 벽을 밀었습니다. 표현해보세요. 그랬더니 와, 씨발! 하고서 밀고 있어요. 맞았니? 틀렸니? 틀렸어. 엄청나게 틀렸어. 뭐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누가 누구를 민다고 그랬어? 철수가 벽을 민다고 그랬지. 점을 어디다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벽에다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벽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밀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항상 목적어가 되는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작용점이 되는 거고요. 힘을 표현을 할 때는 목적어에다가 뭐를 찍어주자? 점을 찍어주고 거기서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작용점을 찍어서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힘의 합력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힘의 합력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의 일치? 작용점의 일치입니다. 힘의 합력을 구하려면 뭐가 일치가 돼 있어야 돼? 작용점이라는 놈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만 우린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른손이 분필을 당기고 있고 왼손이 마이크를 당기고 있어. 그러면 힘의 합력을 하고 당겼는데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안 구해지지. 왜? 오른손은 분필한테 힘이 갔고 왼손은 누구한테 갔으니까? 마이크한테 갔기 때문에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하려면 작용점이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만 해. 오른손이 마이크를 왼손이 마이크를
하고 있어야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니?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이다. 오케이? 뭐가 일치되어야 된다? 작용점이 일치되어야지만 뭐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용점이 일치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작용점이 일치됐다는 가정하에, 자, 방향이 같을 땐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겠지. 방향이 반대일 땐 뭐 해주면 되겠니? 빼주면 되겠지. 그건 간단해. 그럼 방향이 같거나 반대가 아닌 경우엔 어떻게 합력을 구해줘야 됩니까?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력을 구해주면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당기고 있고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합력을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 그래서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뿅 해주면 이게 이 두 새끼의 힘의 합력이 됩니다. 오케이? 요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자, 무슨 이동법을 하셔도 되냐면 평행이동법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새끼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고요. B라는 새끼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잖아. 자, 무슨 법? 꼬리물기라고 나는 얘기예요. 자, 원래 작용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정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치? 무슨 물기? 꼬리물기. 그럼 A의 힘에다가 꼬리를 물려서 얘를 갖다 평행이동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끝난 거니까 이게 뭐의 합력이다? 힘의 합력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똑같은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무슨 물기 하면 돼? 꼬리 물기나 아니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는 거나 결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어떤 거다? 똑같은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개가 되든 상관없어요. 두 개의 힘이 평형이라는 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당기면 두 개의 힘이 이렇게 평형이 되겠지? 그죠? 이건 두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아, 마이크 걸지적거려. 그냥 할게.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를 쓰려고 했는데 마이크 상태가 그닥이야.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좋아. 목소리 좋아. 자, 그래서 두 힘의 평형이라는 건 양쪽으로 이렇게 힘이 같으면 되는 거고, 세 힘의 평형이라는 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합력이 제로가 되면 되는 거였지. 이건 많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힘이라는 걸 다루는 게 뉴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다가 중요한 거고, 자, 지금부터 나갈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들어본 적은 다 있을 거야. 뉴턴의 3법칙. 첫 번째, 뉴턴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관성부터 들어가 볼게요. 관성의 법칙이란 뭐가?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상태를 얘기한 게 누구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힘이 뭐일 때의 상태? 0일 때의 상태를 얘기한 게 누구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야. 그러면 힘이 0이라면 가속도가 얼마니? 0!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힘이 0일 때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 뭐야? 정지. 두 번째 무슨 속도? 등속도. 힘이 0일 땐 이 두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 아니야, 무조건. 이걸 관성이라고 그래. 뭐 정지하고 있던 새끼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한다? 정지하고 싶어 한다. 오케이? 이걸 무슨 관성?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상태에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무슨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걸 무슨 관성이라고 한다?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니네 식탁보 빼기 알죠? 어? 무슨 관성이야? 정지관성. 가만히 있던 새끼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한다?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다. 그냥 간략하게 쓸게. 식탁보 빼기. 아, 이런 거 쓰기도 귀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가 있다가요, 갑자기 출발해 버립니다. 버스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해. 그럼 니네 어떻게 되니? 넘어지죠? 왜 넘어지니?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버스랑 발이랑 붙어 있지? 버스가 가니까 발은 버스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발만 가요. 그럼 넘어지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지관성이 되는 거야. 급출발. 이것도 뭐가 된다? 관성의 예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진계라는 게 있어요. 지진계의 원리 대충 알고 있니? 자, 지구가 있어야 이렇게 지구가 뿅 있어야. 그럼 지진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땅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드럼통이 있어요. 드럼통이 있고요. 요걸 갖다 땅에다 탁 박아놔요. 이렇게 땅에다 박아놔요. 그런 다음에 얘를 뱅글뱅글 돌려요. 그런 다음에 천장에다가 구슬을 하나 탁 매달아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볼펜을 하나 탁 꽂아놔요. 그러면 이 추는 움직이고 싶어? 안 움직이고 싶어? 안 움직이고 싶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땅이 흔들리면 누가 움직이는 거야? 통이 움직이는 거야, 통이. 자, 보통 지진이 일어났을 때 TV에서 참고자료 보면 바늘이 움직이잖아. 사실은 바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통이 움직이는 거야. 디지털은 바늘이 움직여요. 아날로그는 통이 움직이는 건데 보통 TV에 나오는 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바늘이 움직이는 거 맞아요, 사실은. 근데 바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이것도 무슨 관성을 이용한 예시가 되는 거니? 정지관성을 이용한 예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진계도 정지관성을 이용한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삽질하기. 삽질하고 있네. 얼마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준표 형이, 준표 형 누군지 알지? 뉴스 봤니? 못 봤니? 장화준표 나왔잖아요. 장화준표. 장화 신고 삽질하고 왔죠? 삽질도 관성이야. 왜? 내가 박을 수 있는 이유는 흙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삽이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역시 뭐야? 관성이야. 자, 그러면 운동관성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 급정거. 버스가 가다가 서. 그러면 난 어떻게 되니? 가고 싶지? 그 기사 아저씨한테 막 뛰어가요. 부르셨냐고 물어보고 안 불렀대서 다시 돌아가죠. 그죠? 급정거. 그 다음에 급회전. 이게 왜 운동관성인가요?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은 거야. 빤듯하게 가고 싶은데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 해버려요. 그럼 나는 직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문에다 대고 오 하면서 비비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지? 이거 무슨 관성? 운동관성입니다. 급회전 역시도 운동관성이야. 자, 그 다음에 다리 걸기. 뛰어가는 친구한테 다리를 탁 걸어요. 결초보은이라고 하죠. 그죠? 뭐의 원리야? 운동관성의 원리지. 가다 쳐 박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삽질하기가 또 나오네요. 잘 봐라. 삽질을 어떻게 하냐? 이건 정지관성이다. 이렇게 하면 흙이 가지. 이건 무슨 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건 정지관성이고 이건 무슨 관성이야? 운동관성으로 흙이 날아가는 거야. 계속 가던 길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그냥 나주 나오는 거 우산 돌리기. 우산 돌리기, 탈수기 똑같은 얘기야. 우산을 돌리면 물방울이 날아가는데 무슨 방향으로 날아갈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겠지. 물방울이 이렇게. 왜?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힘이 0일 땐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이쪽에 있던 물방울은 이렇게 가던 중이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다 뭐의 예시가 되니? 관성의 예시가 되는데, 자, 이것도 있어요. 천장입니다. 천장이에요. 그리고 실을 매달아요. 그리고 추를 매달아요. 그리고 또다시 실을 매달아요. 자, 위에 실을 A, 아래 실을 B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천천히 당겨요. A가 끊어질까? B가 끊어질까? 자, 아직 힘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생각하면 편해요. 지금 A라는 실은 힘이 누구의 무게까지 걸려 있어요? 추의 무게까지 걸려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를 천천히 당기면 A하고 B 중에 어느 쪽에 더 큰 힘이 걸릴까? B에는 내가 당기는 힘만 걸리겠지만 A에는 추의 무게와 내가 당기는 힘이 동시에 걸리겠지? 그죠? 그럼 누가 먼저 끊어지겠니? A가 먼저 끊어지겠지? 천천히 당기면 누가 끊어져요? A가 끊어지는 게 정상이야. 왜? A 쪽에 힘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근데 내가 다 당길까? 그럼 누가 끊어질까? B가 끊어져요. 왜 그럴까? 얘가 정지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랫실이 끊어져 버려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요 그림에 해당하는 뭐 끊기? 실 끊기. 그 다음에 운동관성에 해당하는 게 더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갈릴레이라는 아이가, 많이 들어봤지? 갈릴레이? 오케이? 릴레이 오빠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고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서 사고라는 건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액시던트, 사고 났다, 이 사고가 아니라 thinking. 인생 날로 먹은 새끼야. 자, 여기서 사고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실험. 직접 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실험을 했대요. 야, 나 지금 날로 먹은 새끼 아니냐, 그지? 머릿속으로 실험을 했대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경사면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요 자리에서 쇠구슬을 놨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어떤 높이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니?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겠지. 경사면이 어떻든. 맞죠?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물론 마찰이라든가 이딴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높이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사고 실험이잖아. 생각하는 실험. 그죠? 그럼 이론상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야 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수평면을 가고 있다면 얘는 이 높이까지 평생 가도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겠지. 그럼 이 높이로 올라갈 때까지 얘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게 운동관성이야.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높이까지 올라가야 끝나는 게임이야. 근데 이 높이까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잖아, 이 길로 가면은. 따라서 이걸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슨 운동을 할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아이가 가정한 무슨 실험? 사고 실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성에서는 크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예시 정도에다가 이런 것들만 알면 돼. 크게 계산하거나 이딴 할 것들 할 필요가 있는 단원, 없는 단원? 없는 단원입니다. 오케이? 계산의 건덕지가 없어, 관성에서는. 자, 그러면 어디부터 계산의 건덕지가 나오냐면, 자, 운동제 2법칙 들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 19페이지 들어갈게요. 운동제 2법칙. 자, 무슨 법칙입니까? 가속도의 법칙이죠. 누구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 나오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F는 뭐야? ma. 오케이? F는 뭐? ma. F는 뭐야? 힘. M은 뭡니까? 질량인데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A는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고요. 이 공식을 바꾸면 엄청난 공식이 나오죠. 오케이? 공식까지 써줬는데 그래프만 나오면 또 질질 쌓여, 인간들이. 죽으려고. 자, 몇 종류의 그래프가 등장하면 두 종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몇 종류의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두 종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만들기 나름이야. AF 그래프가 나왔어요. AF 그래프가 나왔다 쳐보자. 그럼 항상 그래프가 나왔을 땐 무슨 축에 관해 놓고 생각해라? Y축에 관해 놓고 생각해라. 왜? Y는 AX 플러스 B에 니들은 익숙하니까. 그럼 A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 Y. F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 X. 그럼 이걸 바꿔서 써주면 A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N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질량분의 1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질량분의 1이 될 거고요. 개형 자체는 y는 ax 꼬라지가 되겠지. x축이 f니까 그치? 그럼 개형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다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른 거니? 질량 때문에 다른 거고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분의 1이라고 그랬어? 질량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럼 기울기가 큰 새끼가 1번이죠? 그 새끼가 뭐한 새끼? 가벼운 새끼. 기울기가 작은 새끼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 새끼가 뭐한 새끼? 무거운 새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축에 놓고 가면 끝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언니, 미인은 잠꾸러기가 더 이상 아니야. 법이 바뀌었어. 아, 허리 아파. 씨. 자, 에버랜드 갔다 와서 그래. 두 번째, 무슨 그래프가 나오니? AM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생각하면 돼. Y는 X분의 F지. Y는 뭐분의 뭐야? M분의 F잖아. AM 그래프지, 그치? 이해된? 그럼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Y는 X분의 3, 요딴 그래프 아니야?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걸 1번 그래프라 해봅시다. 그럼 2번 그래프가 요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개형으로 쓰면 A는 뭐분의 뭐야? M분의 F잖아. 오케이? 그럼 질량이 분모에 박혀있죠? 힘이 위에 있지? 오케이? 그럼 F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디로 나가겠니? 바깥으로 나가겠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씨. 산수 아니야, 산수.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니들은 곱비리고. 알지? 알지?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힘의 차이인 거죠. 1번이 힘이 센 거야? 2번이 힘이 센 거야? 2번이 더 힘이 센 거야. 끝.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사실은 F는 MA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 N가는 문제가 다 풀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법칙을 들어갈 거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갈까 합니다. 자, 계산하는 걸로 따지면 누가 제일 힘들까? 가속도의 법칙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내가 되게 간단한 것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제들이 등장하는 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거든.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해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막상 딱 터졌을 때는 니들이 저 동네 문제 풀기가 막 쉽진 않을 거야. 근데 이해하는, 개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봅시다. 작반. 자, 작반이라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칠판을 때렸어요. 근데 옆에 수업하고 계시잖아, 그치?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칠판을 때렸더니 내 손바닥 아파, 안 아파? 아파. 왜 그래? 칠판이 내 손바닥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새끼 싸대기를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내 손바닥도 아파. 그 얘기는 왜? 이 새끼가 내 손바닥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 거니까 우리 서로 고소할 게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그치? 내가 주먹으로 그냥 한 대 후려 때렸어요. 하지만 내 주먹도 분명히 아플 거야. 왜? 얘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 되게 간단해. 내가 바닥을 때렸으면 바닥이 누굴 때리는 거야? 나를 때리는 거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닥을 밀었더니 바닥이 누구를 밀어주는 거니? 나를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야. 얼음판에서 걷기 힘든 이유가 왜 그래? 내가 바닥을 밀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바닥을 나를 잘 못 밀거든. 이해되니? 어쨌든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뭐도 있어야 되는 거야? 반작용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작용, 반작용의 관계 잘 들어. 내가 벽을 때렸더니 벽이 누굴 때렸니? 나를 때렸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뀝니다. 작용, 반작용은 뭐하고 뭐가 바뀌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요. 옆에 친구랑 안녕.
뭐가 바뀐다고?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요. 작용, 반작용은. 자, 근데 크기는 어떨까? 같아요. 방향은 어떨까? 반대죠. 그래서 누구랑 비교가 많이 되냐면 힘의 평형이랑 비교가 겁나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서승범 학생 좀 서승범? 집에서 급하게 찾아요. 네네. 승범? 집에서 찾아서 전화해봐. 잠깐만 데스크로 오라고. 괜찮아. 갔다 와. 진도 다 나갈 거니까. 뭔 일이지? 자, 어쨌든 이 둘의 관계는 비교가 되게 많이 돼. 왜? 첫 번째, 방향이 작용, 반작용도 서로 무슨 방향으로 옵니까? 반대 방향으로 와요. 그리고 얘도 무슨 방향으로 있는 거야? 두 힘의 평형일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오겠지. 생각을 해봐. 힘의 평형은 이거야. 오른손이 분필을, 왼손이 분필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게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이라는 힘의 합력이 얼마라는 얘기니? 0이 된다. 이게 힘의 평형. 오케이? 이게 힘의 평형. 오케이? 더 세게 안아달래. 자주. 나 영어 잘해. 오케이? 이게 힘평. 작반은 내가 분필을 때렸더니 분필도 나를 때린 거지, 그치? 이게 작반이야. 그럼 첫 번째, 방향은 서로 반대로 옵니다. 두 번째, 크기가 내가 벽을 10뉴턴으로 때리면 벽도 나를 몇 뉴턴으로 때릴까? 10뉴턴. 그럼 오른손이 10뉴턴 땡겼으면 왼손도 몇 뉴턴을 땡길까? 10뉴턴.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니까 둘이 서로 다른 거겠지? 뭐가 다르니? 아까 내가 얘기했지. 뭔 일이야? 별거 아니야? 알았어. 빨리 앉아. 다행이네. 난 또 큰일인 줄 알았죠. 불안해요, 이러면. 마음이. 쌤이 해병대 836기예요. 해병대 836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해병대 836기로 해병대 입소를 했어요. 그 2주간의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온 거야, 부대로. 원래 훈련병 기간에는 외출, 외박, 휴가 이런 거 안 돼요. 자대 배치를 받아야지만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고르라고 하더라고, 해병대에서. 그냥 집에 가든가 쌩 까고 여기서 계속 훈련 받든가. 그럼 어떤 자식 새끼가 아버지가 큰 수술 받는다는데 저는 쌩 까고 훈련 받겠습니다 하겠냐, 그지?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죠. 나 2주 동안 뭐 했는 줄 알아요? 개 맞듯이 맞고 개처럼 기고 개처럼 먹고. 진짜 와, 밥 먹었는데 남겼다고 있잖아. 이 짬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잡통 있잖아. 손으로 퍼먹게 시키고 개새끼. 나 아직도 그 새끼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2주를 내가 개처럼 맞으면서 해병대에서 견뎠는데 우리 아버지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 불안해. 전화 오면 항상. 미안해. 그래서 결국 육군 갔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 2주 동안 맞으면 됐지. 그럼 군생활 2주 더 한 거야, 남들보다. 난 2주 빼줄 줄 알았더니 안 빼주더라고. 군생활은 2주 남들보다 더 한 걸로. 재수 없어요. 자, 근데 힘을 갖다 표현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크기,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작용점이지. 자, 작용점이 서로 다릅니다. 봐. 작용, 반작용은 내가 벽을 때렸지? 그럼 내가 가한 힘의 작용점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니? 목적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때린 힘은 벽에 가 있지? 그럼 벽이 나를 때리고 있지? 그럼 벽이 가한 힘은 누구한테 오고 있습니까? 나한테 오고 있지? 서로 상대방에 갑니다.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힘이라는 걸 더하거나 뺄 때는 뭐가 꼭 같아야지만 된다고 그랬어? 작용점이 같을 때만 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작용, 반작용은 힘의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가니까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오케이? 이건 힘의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얘를 그냥 뒷방맹이를 때렸어요. 왜? 아직 안 때렸잖아. 째려보지 마.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때렸으니까 방향 반대고 힘의 크기 같으니까 힘의 합력이 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내는 얘
볼따구에다가 힘을 준 거고 얘 볼따구는 내 손바닥에다 힘을 준 거고 물리학의 이론에 의하면 너는 나를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왜? 너도 날 때렸으니까 쌍방이죠. 어디까지나. 근데 왜 싸우면은 무조건 비긴 거 아니야? 그치? 싸우면 무조건 비긴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존나 팼어. 그럼 너도 나를 존나 팬 거 아니야? 차이점은 뭐야? 나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얘는 얼굴로 내 주먹을 때린 거지. 그죠? 결과는 뭐야? 비긴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야. 항상 다 비기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건 작용점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합물체에 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찾는 방법은 주어와 목적어가 있을 때 이거에 어떻게 되면 뒤집히면 무슨 관계가 된다? 작반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뭐가 같으면 목적어가 같으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뭐가 같으면? 목적어가 같으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주어 목적어 관계로 표현이 잘 안 되는 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력. 중력, 무게도 마찬가지야. 무게가 중력이야. 그럼 중력은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당기는 힘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력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접촉면이라는 건 지면이 될 수도 있는 거,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바닥이 누구를? 물체를 받쳐주는 힘.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땅바닥으로 꺼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바닥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바닥이 나를 받쳐주는 힘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한다?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직항력의 위대함을 느끼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지난주에 얘기했니 안 했니? 했죠. 어디를 가요? 옥상을 가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한 발자국만 더 내밀면 수직항력이 대단한 거구나 느끼게 된다고 그랬지. 그죠? 몸으로. 느낀 다음에 죽든 살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하지 마. 할 거면 내 이름은 빼고 해. 실제로 이거 있었던 사건이라서 그래. 내가 겪은 사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그 연탄가스로 자살을 하면서 과학 선생님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지 않다고 알려주셨다. 씨발 그러고선 그 연탄가스 피워놓고 가시면은 그 과학 선생 좆되는 거지, 그치? 어디다가 그런 이상한 글 싸질러 놓고 가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세요. 와, 슬퍼요. 그럼 안 돼. 자, 그 다음에 니들이 잘 모르는 힘 하나가 있어요. 장력. 장력이 뭘까? 장풍을 쏘는 힘이야? 줄. 실이 누구를? 물체를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세상 모든 힘에는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힘엔 예외가 있이 없이 무조건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자, 그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또 일부만 그려줬더니 이해를 못해요. 지구는 파란 행성, 동그란 행성이죠. 개 동그래. 자, 지구가 있습니다. 내가 책상을 하나 샀어요. 지구 반만한 책상. 난 부자니까. 이 정도 책상 정도 스케일은 돼줘야지. 그죠? 자, 지구 위에다 책상을 하나 놓고요. 이 책상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을 거냐면 사과를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이만한 사과.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힘들을 표현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 첫 번째, 뭐가 작용하겠니?
중력이 작용하겠지. 중력이라는 게 뭐야? 지구가 사과를. 오케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중력이야, 중력. 그럼 지구가 누구를이야? 사과를. 항상 점을 어디다 찍으라고 그랬어, 내가? 목적어에 찍으라고 그랬지? 점을 어디다 찍으라고요? 목적어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점 찍어야 돼? 사과에다 점 찍어야 돼. 지구가 땡기고 있으니까 지구가 사과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F1이 되겠지. 됐습니까?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반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작용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반작용 찾는 방법 어려워, 쉬워? 쉬워. 뭐하고 뭐를 바꿔주면 이거의 반작용이 되겠니?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F1이니까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사과가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중력의 반작용이 되겠지. 그럼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데 힘의 크기는 어때? 같죠? 똑같은 크기로 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 지구에다 찍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방향은 어디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이렇게. 이게 뭐야? F2야. 됐어요? 누가 누구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근데 이 사과 지금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지죠. 왜? 지금 이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얼마니까? 0이니까. 왜 안 떨어져요? 누가? 책상이 누구를? 사과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 자, F3가 뭐야? 수직항력이야. 근데 수직항력을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닥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라고 그랬지? 바닥이 아니라 책상이라고 쓸게. 여기는 책상이니까. 오케이?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 이게 무슨 항력이야? 수직항력이지? 그럼 어디다 찍어야 돼? 점을? 물체에다 찍어야 되겠지.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3가 되는 거야. Got it? 근데 모든 힘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작용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수직항력의 반작용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떻게 찾으면 돼? 주어 반작용.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되지. 그럼 물체가 누구를? 책상을. 물체가 책상을 뭐하는 힘? 누르는 힘.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4가 되는 거야. 그럼 F1, 2, 3, 4의 힘의 크기는 모두 다 어떨까? 같아요. 맞니? 그리고요. 1, 2 관계 무슨 관계가 되니? 작반. 3, 4 관계 무슨 관계 되니? 작반. 맞니? 그 다음에 목적어가 같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의 평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중에 목적어 같은 새끼 누구 있어요? 사과를 여기 물체라고 쓰긴 했겠지만 오케이? 그럼 1, 3번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을 갖다가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해서 힘을 표현할 때 가장 키포인트를 둬야 되는 새끼가 누구? 작용점. 작용점 하면 누구? 목적어야. 이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니들이 그리는 그림이 개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맞는 그리게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목적어. 점을 어디다 찍느냐. 그럼 점만 찍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점의 위치를 보고 목적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것만 보고선 F1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 사과를 지구 방향으로 당기니까 사과를 지구가 당기는 거네. 그죠? F1이 중력이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그림만 보고도. 점의 위치와 방향을 보고. 자,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반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이런 거야. 아이스링크입니다. 목동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쌤 후배 중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후배 중에 올림픽 금메달 쇼트트랙 선수가 있거든요. 금메달 땄어요. 죽었어요. 혹시 뉴스를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오세종이라고 죽었어요. 작년. 네. 오토바이 사고로. 타지 마세요. 위험해. 죽었어요. 얼음판. 얼음판. 얼음판에서 자, 영희랑 철수랑 싸웠어. 영희랑 철수랑 싸웠어.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밀었어. 야이! 나쁜 XX야. 참아. 욕은 못하고 나쁜 XX야 그러면서 영희가 누구를 밀었습니까? 철수가 영희를 밀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를 밀면 얘도 얘를 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은 어떤 힘을 받을 것이다? 같은 힘을 받을 것이다. A가 B를 밀었으니까 B도 누구를 밀겠니? A를 밀겠지. 근데 영희는 몇 킬로그램 나가는 애냐면 30kg 나가는 애고요. 철수는 몇 킬로그램 나가는 애냐면 60kg 나가는 애야. 몸무게가 더블 스코어야. 근데 철수가 영희를 몇 뉴턴으로 밀었냐면 60뉴턴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몇 뉴턴의 힘으로 밀었어요? 60뉴턴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밀었지? 얘도 나를 밀었겠지? 근데 60뉴턴으로 몇 초간 밀었냐면 2초간 밀었어요. 60뉴턴으로 몇 초간 밀었다고요? 2초간 밀었어요. 둘 다 뭐를 신고 있어?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 4초 후 영희와 철수 사이의 거리는? C발이죠. 보자. 자,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자, 그리고 나서 뭐를 구해요? 가속도를 구해요. 첫 번째. 야, B는 60kg인데 몇 뉴턴 받았니? 60뉴턴 받았지? 그럼 이 새끼의 가속도 얼마니? 1m/s 제곱이 있지. A는 n분의 F. A는 뭐분의 뭐? n분의 F. 오케이? 그럼 얘는 30kg에 60뉴턴이니까 써 있어? 30kg에 60뉴턴이니까 얘는 몇 m/s로 가겠니? 2m/s 제곱으로 가겠지? 여기까지는 가릿.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자잉. 왼쪽을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로 하자잉. 몇 초 동안 밀었대요? 2초 동안 밀었대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거지? 2초 후에 얘는 몇 m/s가 될까? 2m/s가 되겠지. VT 그래프야. 근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야? 2죠? 2초 후에 얘는 몇 m/s가 될까? 마이너스 4m/s가 되겠지? 그러면 이건 누구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A의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밀었대잖아. 몇 뉴턴으로? 60뉴턴으로 2초 동안 야 하면서 밀었대잖아. 이론상 불가능해. 하지만 그랬다 쳐. 그럼 얘는 이쪽으로 1m/s 제곱, 얘는 이쪽으로 2m/s 제곱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겠지.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건 몇 초 후를 물어봤니? 몇 초 후를 물어봤니? 4초 후를 물어봤지. 그럼 더 이상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 아이스링크. 뭐를 신고? 스케이트를 신고. 그럼 마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이때부터 무슨 운동을 할 거야?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A는 앞으로 이만큼 간 거지? B는 뒤로 이만큼 간 거지? 그럼 A, B 사이의 거리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거리 나오니까. 허무맹랑한 문제 같은데요.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작반과 VT 그래프와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의 법칙을 다 이용한 거야.
대충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 동네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이 동네 내용 정리까지는 끝났어. 자, 나도 알아. 니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오라 그러면 피똥 싼다는 거. 하지만 피똥 싸자. 잉?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28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주는 진도 안 나가고 문제풀이 할게요. 아예 안 나갈 거야. 다음 주는 진도 하나도 안 나갈게. 뭐만 할 거야? 풀이만 할 거야. 그러니까 풀든 못 풀든 다 풀어와. 알았죠? 힘들어할 거 알아? 자, 그래서 오늘까지 뉴턴의 3법칙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